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이 들어있어요. 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주민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정부 기관단체, 자치단체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안부가 이걸 갖다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보를 다 가지고 선거에 활용하고 모든 다른데 지들 원하는 데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보공개 시스템은 그 행정안전부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 정보공개를 국가기관 전 18개 중앙부처 17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일로 지방자치를 넘어가는 순간 완전 이거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조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부까지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다음에 이 사람 또 한 가지만 공유 재산을 갖다가 주민자체가 이거 우리한테 팔아 우선적으로 매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설도 공공시설 우리가 써야 되겠어. 우선적으로 좀 다오. 그럼 줘야 됩니다. 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거 국가자재, 주민자재 업종이 제한해서 업종. 이 수익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정에 보면은. 그러면 주민자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 공공농장, 주택사업, 금융업, 리모델링 사업, 건강 요양사업, 그 다음에 공공주차장, 힐링센터, 수리원, 공공센터, 공동마켓, 뭐 공공부동산 중개, 농산물 시설, 온갖 걸 다 하도록 돼. 이게 백화점이에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 다 죽고 중소기업도 다 죽는 거예요. 얘네들이 모든 경제권을 다 져버리는 거예요. 이 지는 순간 이 완전 우판 앞으로 절대 거기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조 8천억 정도 되는 예산이 향후 지급되는 것은 50조에서 100조를 본 거예요. 50조에서 200조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연간 예산이 636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신청했는 게. 근데 200조 들어가면 800조 1000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우리나라 규모보다 훨씬 큰 독일 같은 데도 우리나라보다 예산이 40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엄청난 재정 요소가 발생하는데 이거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심하게 생각해도 또 한 가지 이제 종교 탄압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종교 탄압. 이거 지금 누구도 제기를 안 했어요. 내가 이걸 해보니까 지난 이제 그 2001년에부터 2014년 중동 미국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도무지 걔네들하고 게릴라가 싸울 수가 없어서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할 때 2021년 4월달에 철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이 아프간 무슬림들을 390명을 갖다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이 문재인이나 좌파들은 이 무슬림들을 저거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들을 투표수가 적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390분의 우리나라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만 1만 명 있습니다. 1만 명. 그래서 무슬림까지도 저희들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 무슬림이 들어오면 기독교하고 완전 적대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얘네들 못 당해냅니다. 얘네는 목숨을 바쳐야 영광으로 생각해요. 알라를 코란경을 믿거든요. 얘네들은. 그럼 코란에 보면은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알라 옆에 간다. 죽어서 알라 앞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폭탄들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얘네들한테 지금 외국인들 보험 혜택을 계속 줬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새 나가는 게 7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 법을 바꾼다고 했어요. 그 이제 현재 그 2016년도의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무슬림 수가 20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2년 경우에는 약 30만 명 정도 됐어요. 이들은 이제 그 주민자치법 기본 제8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성별, 신분, 종교, 인종 등을 열거 해놨는데 보면은 동성애자가 나와요. 여기서 동성애주의자, 또 주체사상 신봉자, 반사회적 이단, 중국인, 무슬림 등의 외국인들이 공공연히 활동할 만듦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포섭돼가고 좌파 조직원이 된다는 거예요. 좌파 조직원이.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 기독교를 탄압하는 결과는 뭐냐 하면 만일 이 법에 의하면 만일
그 전도를 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절대 그 전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겟트가 두 번째는 기독교 탄압입니다. 탄압으로 들어옵니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프랑스 노틀담에 성당을 테러를 했어요. 얘네들이 보면은 테러 잘 하잖아요. 무슬림들이. 그 다음에 미국 뉴욕에서 시위하는 곳에 무슬림들입니다. 전부 다.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서 무슬림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를 붕괴시킬 거예요. 주사파들이 지금 노조가 민노총이 저렇게 하듯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파들이 사악한 살해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 대냉고서에 4,000명 이상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게 6.25 때 인민군들이 우리나라에 삼아있던 고종간첩들이 축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총 맞고. 그래서 인민군들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생존하는 기생충 같은 고정간첩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함흥동굴에는 12,000명이 죽었어요. 이 굴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죽은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런 거 잘 안 파악해도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거창이는 경상남도 거창이 서부 경남 쪽에 있는데 여기 신원면 일대 600명이 다 몰살됐습니다. 이거는 인민군 행위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그 신원군 일대 그 빨갱이들 하도 많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경찰하고 군이 합동해서 좀 사살했는 거예요. 600명. 그런데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거창의 양민이 학살되면 여기 보상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5.18 유공자보다도 여기가 먼저 보상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좌파들이 순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 600명이나 사살돼서 강주에 157명밖에 지금 사상자 없어요. 죽은 사람이요. 근데 거창에 600명을 이렇게 몰살시켜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 하나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 안 하고 이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말 한마디 안 하지 않습니까? 강주를 지금 또 법을 또 보완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악행을 갖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민재판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인민재판. 이 인민재판을 이렇게 보면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이고요. 요 사람들이 이제 처형 대상이 처형 대상. 이 사람들을 갖다 인민재판을 당당 때리면은 칼로 가지고 잘라버려 작대까지 잘라 이래 죽었습니다. 이거죠. 인민재판에서. 엄청나게 잔인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겪은 겁니다. 제가 지리산 밑에서 살았거든요. 보면 정순덕이라는 고정간첩이 있었어요. 이 간첩은 19살 때 가부가 돼가지고 신랑이 빨치산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아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빨치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이홍이라는 간첩하고 이제 동거를 하게 되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이걸 이제 잡혔냐면은 68년도 그럴 거야 아마 이거. 1968년도에 산청읍에 미장원에 내려왔다 잡혔어요. 이거는 근대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제 고정같은 이 사람들 아주 악질.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하문을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글을 잘 읽는다.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는 좋았나 봐요. 또 한 가지 보도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보도연맹. 여기는 우리가 좌파가 했다 우파가 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사건은 맞습니다. 이 보도연맹은 이승만이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좌파가 80%가 넘었습니다. 우파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보도연맹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거, 뭐 밀가루, 그 다음에 쌀 이런 걸 나눠주면서 좌파들이 전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되었어요. 30만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전쟁이 6.25가 딱 터졌는데 이 사람들이 만일 군인들이 북으로 북진하면 강주 순천에서 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승만이 그때 좌파를 한번 척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30만을 사살시켰습니다. 이게.
그때 1차 우리 목사님이 설교 이야기한 거 보면은 1차 한 30 주사파를 척결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도명 이 정이 이렇게 줬어요 실제로. 정 있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보국의 비밀 해제 문서를 보면 또 이런 그 살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아까 보도명 3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이 상당한 순환을 많이 당했어요. 이게 이제 좌우가 대립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마을을 만들어갖고 완전하게 법제화를 시켜놓고 나면은 이들이 다시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유마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사파를 갖다가 실제 조종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여기 보면은 그 중국 공산당의 1917년 박근혜가 탄핵에 한참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떠들 때 그때 송영길이라는 서울시장 나왔던 송영길이가 있어요. 송영 국회의원 신분으로 중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들어가가지고 공산당과 거래를 했어요. 무슨 거래냐?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중국 너희 밑으로 속국에 들어올게. 너희들이 우리 세계를 도와다오 그런 거예요. 그럼 뭘 도와달라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 있고 우마오당이라는 있어. 우마오당의 사이버 조직이면 사이버조 1000만 명이 1000만 명이 우리나라 여론 조작 다 해버리고 심지어 투표까지 조작 다 합니다. 이 세력과 손을 잡고 또 돈을 대달라. 그다음에 그래서 중국에 지원해줄게. 그럼 니들 뭐 해줄래?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럼 집권하면 사드 배치 추가 안 하는데 반대 확실히 해주겠다. 그 다음에 현재 배치된 사드를 갖다가 운용 못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 파괴. 한미동맹 파괴 시도해. 우리 정광 목사님이 맨날 외치는 게 한미동맹 우리는 유지 아닙니까? 한미동맹 파괴하고 나면 알다시피 우리는 공산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중국의 사이버가 가동이 되어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마을의 최종 목적은 자유통일인데요.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200석 이상이 우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마을 하게 된 거고 국회의원이 200석이 되면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 국회의원이 우리가 300명인데 3분의 2가 돼야만 헌법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은 200석이 안 되면 헌법은 개정하지 않아도 180석 이상이 되면은 일반 모든 법은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치 독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180석도 굉장히 두려운 상대가 저는 원래 부정선거 이거 할 때 4.15 부정선거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200석을 계산하고 했던 거예요. 200석 하고 나서 완전 공산을 시기표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데이터를 갖다 잘못 입력해가지고 이게 지금 180석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이 굉장히 우리는 남의 군사력과 남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북한의 자원 이런 거는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자유마을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도 국회의원도 국민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주도로 자유마을을 대표들의 주민자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는 전부 3,506개의 읍면동에 자유마을 대표를 만들어서 자유마을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인데요, 이거는. 이게 보면은 이제 지난 총선하고 지방선거하고 이거 이제 20대 대선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인데 유권자 수가 4,416만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지선에서는 좀 늘어나서 한 4만 늘어났네, 그죠? 4,430만이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인구가 우리가 40대가 815만이고 50대가 860만이 돼요. 근데 우리 60대는 뭐 722만 밖에 안 돼요. 70대는 590만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40대, 50대가 절대적으로 이제 주사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20대 그래봐야 659만 밖에 안 되고
10대는 우리가 18세, 19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98만 명밖에 안 됩니다. 유권조사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20대 지선 지방선거고, 지난 6일 지방선거고, 그 다음에 이건 대선, 지난 윤석열 대선 때 이 정도 되는 거고, 21대 대선 이건 볼 것도 없고, 국회의원 선거. 그래서 이제 지난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4.15 선거에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172석이고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정의당, 뭐 기본소득당 이래가지고 비례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얘네들이 한 180석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은 110석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국민의힘의 당 조직은 이제 의원수 300명 중에서 지역구 253개거든요. 근데 헌법에 보면 200명을 갖다가 이제 200명 이상으로 이제 정해놨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그런데 비례대표가 47명, 53명이고 300명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석수는 110명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또 동대표도 없고, 오합지졸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조직은 믿을 수도 없고,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선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2020년 4월 10일 그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43만 1,581명이 유권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성북구가 그래, 성북구가 43만 1,581명이 성북구 유권자 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가변 김영배가 8만 2,924표를 득했어요. 그다음에 그 득표율은 60.9%, 유효 투표소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권자 수 39.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얘네들이 좌파들이 보통 40%를 안 넘어가요. 근데 이제 성북구 을의 기동민이는 여기 9개 동이고 저쪽은 11개 동이거든요. 을에는 9개 동 중에서 20만 8천 명밖에 안 되는데 유권자 수가 득표수 7만 740%란 말이에요. 그리고 득표율은 마이너스 59.36이에요. 근데 유권자 수의 40.64%를 이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는 두 개 다 뺏겼습니다. 뺏겼는데 이제 자유마을 동